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통의 플랫폼인 이학습터에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제가 학급을 두 학급 개설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방과 교사방 이렇게 두 학급으로 나누어서 개설하였는데요. 이 개설한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방에 들어가시면 저희 학생방 홈페이지가 보이고요. 중간 부분에 강좌 관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좌 관리에 들어가 보면 제가 4강좌를 개설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주차 4학년, 5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주차별, 학년별 학습방을 나눈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이 4개 학년에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각각의 아이들에게 다른 과제를 주고 다른 주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주는 이틀이기 때문에 국어 2차시, 수학 2차시, 총 4차시로 제가 구성하였고요. 첫 차시에 들어가 보면 이 학습터에 기존 제시되어 있는 주제와 컨텐츠와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한 내용, 학습지 내용을 함께 세 컨텐츠를 1차시 구성을 하였습니다. 꼭 컨텐츠를 여러 개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의도에 따라서 과제 제시형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개설된 학급으로 돌아가셔서요. 이번에는 교사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다시 강좌 관리로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두 학급으로 나눈 것은 선생님들이 중간에 강좌를 구성하시고 강좌를 올리실 때 중간중간 미완성인 부분을 학생들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제가 한 강좌를 올려보겠습니다. 2주차 4학년 학습방 이라고 강좌명을 정해 주시고요. 설명은 제가 간단히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부해 주세요 라고 써보겠습니다.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강좌가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됩니다. 강좌는 생성이 됐지만 주제 목차 수는 하나도 없고요. 들어가 보시면 목차 안에 컨텐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추가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차는 수업일이 5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어 6시간, 수학 4시간, 총 10시간을 분량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주제 선택 등록 눌러주시고요. 15계정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주제가 3주제가 있는데요. 1주차에 한 주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주제를 클릭해 주시고 주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등록하시고요. 저장되면 화면에 2개의 주제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어를 6차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주제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차시를 알기 쉽게 주제명 앞에 국어 1차시, 시를 읽고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기로 수정하고 변경 확인을 눌러주시면 주제명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셔서요. 두 번째 차시도 주제명 변경을 하겠습니다. 주제명 국어 2차시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변경 확인 누르시면 이것도 수정이 됩니다. 이 학습터에는 2개의 주제명뿐이 나오지 않아서요. 제가 제 스스로 사용자 주제 등록을 하겠습니다. 주제명은 제가 국어 단원에서 추출해서 국어 3차시 일어난 일에 대한 의견 말하기로 등록을 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까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차시를 구성하시는 것은 통합학급의 차시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되도록
수업 시간은 통합학급 수업 시간과 맞춰서 올리려고 합니다. 국어를 6차시까지 사용자 주제 등록을 통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국어 5차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의견 나누기 등록 사용자 주제 등록 국어 6차시 이야기를 읽고 의견 나누기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제가 6차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반 학생은 특수교육으로 국어 수학 교과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6차시 구성이 완성됐고요.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수학 과목을 추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제 선택 등록 눌러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2015 개정 초등학교 이 학생은 4학년 학생인데요. 4학년 1학기 수학 첫 단어는 큰 수입니다. 큰 수가 저희 반 학생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2학년 1학기 수학 세 자릿수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주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 등록은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주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순서를 알기 쉽게 차시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수정 버튼 누르시고요. 수학 1차시 세 자릿수 수정 버튼 눌러주십시오. 주제 변경해 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학년의 교과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학년에 맞지 않지만 학생에게 적합한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개별화 교육 계획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3차시 잃어버린 카드를 찾아라 수정해 주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저는 평가형 수업 시수를 1시간 늘리기 위해서 사용자 주제 등록을 하겠습니다. 주제 추가하기, 사용자 주제 등록, 수학 4차시. 저는 2차시에서는 학생들과 수행평가를 해볼 평가 부분을 해볼 예정이어서 세 자릿수 더 알아보기라고 주제명을 선정했습니다.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주제가 한 주제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2주차에는 수업일이 5일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의 수업 시수에 따라서 10시간 수업 강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지금 강의 안을 들어가 보면 이 학습터에 기본 탑재된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자료를 탑재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검색해 놓은 유튜브 자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세 자릿수 송을 한번 집어넣으려고 상단에 가서 주소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다시 이 학습터 홈페이지에 콘텐츠 등록을 눌러주시면 죄송합니다. 콘텐츠 등록을 눌러주시면 파일 업로드 유튜브 URL 링크가 있는데요. 저는 URL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세 자릿수 학습 제목으로 세 자릿수 노래 따라 부르기라고 적겠습니다. 썸네일이 없으면 파일 등록이 안 돼서요. 미리 화면 캡처를 해서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썸네일 올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외부 URL이 링크가 되고요. 썸네일 그림이 대표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든 시험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학습 제목에 더 공부해 볼까요? 라고 제목을 봅시다 라고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파일에는 동영상 문서 이미지가 있는데요. 저는 시험지이기 때문에 문서로 올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시험지를 업로드 하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매 차시마다 주제명 아래 컨텐츠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 추가하는 내용은 URL도 되고 동영상 문서 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탑재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10강의를 주당 수업 시술 다 탑재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메인 화면에 돌아가시면 2주차 4학년 학습방이 완성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학생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생방에는 아직 2주차 버튼 없는데요. 강좌 복사를 이용해서 교사방에 있는 강좌를 불러오겠습니다. 강좌 버튼을 눌러주시면 율동초 푸른솔방 교사방에서 2주차 4학년 학습방 눌러주시고 학생방 학급에 추가를 눌러주십시오. 평가 문제를 미리 만드셨으면 함께 체크해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 올렸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2주차 4학년 학습방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리면 주차가 오래될수록 여러 강좌가 보여서 학생들이 어떤 학년, 어떤 방에 들어가야 할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학년의 학생이 해당 강좌만 들을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주차 학생 관리에 들어가시면 2주차 4학년 학습방에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4학년 학생에게만 체크해 주세요. 완료를 누르시면 4학년 학생만 4학년 학습방에 들어갈 수 있고요. 2주차 5학년 학습방에 들어가시면 저희 학생이 5학년이 2명이기 때문에 2명만 수강하게 미리 조정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강좌를 구성하고 다른 학년에 있는 복식학급도 학급 구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온라인 학습방입니다.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의 학생들을 위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일단 청각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EBS 방송 자막 방송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라이브 특강이 방송 중인데요. 한 과목에 들어가 볼까요? 수학 단원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EBS 라이브 특강 초일 수학입니다. 라이브 특강 방송에 저희 청각장애 학생이 수강하기 쉽도록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자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온라인 학습방에 들어가면 초등, 중등, 고등 학생용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본 교육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통합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한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어 과목 보시면 이렇게 단원별로 모든 단원에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열어보시면 이 안이 디지털 교과서처럼 링크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셔서 공통교육과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주제 구성과 컨텐츠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들, 동영상, 그리고 링크된 자료들이 여기 있고요.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자료 묶음에 대해서 링크가 걸어져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북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어 공통과정 초1, 초2에 대한 멀티북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단원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공통교육과정 1, 2, 3, 4학년이 되어 있고요. 학년군으로 되어 있고요. 공통교육과정도 있고 기본교육과정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알맞게 자기 학생에 알맞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북 열어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링크된 자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 수업을 하면 굉장히 즐거워하는 걸 많이 봐서 아마 학생들이 보면 집중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통교육과정에 있는 이야기나 플래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책을 보고 알 수 없는 부분은 이런 것을 보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수어 지원이 돼서 청각장애 학생에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